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호 시사인은 666호인데요. 이번 호 시사인에 실린 기사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사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할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의상 기자님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작년에 저희 시사인싸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출연하셔서 맞아요. 예. 엄청나게 조회수를 하드캐리 하시고 한동안 뜸하시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랜만에 김연애 기자 네, 나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네,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임새 담당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시사인 666호에 실린 기사 가운데 오늘은 정의상 기자의 기사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40년 만에 고해성사된 보안사 녹음 테이프.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에요. 이 기사는 최근에 재심을 신청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의상 기자는 현대사의 그늘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 시사인 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979년 11.6 사건 이후 재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11.6 사건 이후에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두고 이런 말을 한 이가 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당시 국선부원이었던 김재규 피고를 포함한 박정희의 유신의 심장을 쏘았던 박정희를 제거했던 김재규 부하들 네네. 등 한 5명의 피고인들 변론에도 국선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 네네. 안동일 변호사는 신군부가 그때는 전두환 신군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선 변호인들을 다 해촉시키고 네네. 신군부 구미에 맞는 대로 골라 넣은 변호사였는데 네. 안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안 변호사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당시에 그 재판을 마지막까지 네. 여기 진행을 하고 나서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들 만났을 때 네. 저한테 있는 얘기가 그 11.6 김재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라고 네네. 그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재판에는 사선 변호인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래 한 약 30명 가량의 사선 변호인들이 붙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지하 인권 변호사였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당시에 카톨릭의 그 추기경이셨 김수환 추기경께서 변호인들에게 또 김재규와 부하들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당부해서 붙은 변호사들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도합 30여 명이 거의 무료 변론로 이제 김재규 재판을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진실을 파서 진실대로 재판에 임하려고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로서는 아주 눈엣 가시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엣 가시 같은 30명의 저 민선 재판 변호인들을 떼내야겠다 해서 네. 여러 가지 공작을 진행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안사 측에서 이 30여 명에 이르던 사선 변호인들을 다 사임을 시키고, 그렇죠. 보안사 측에서 주선한 국선 변호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안동일 변호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임을 시키는 방법도 아주 이제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사실상 그 권력을 쥐고 있다시피 한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11.6 이후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그 사건의 수사를 맡음으로써 권력을 사실상 쥐다시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12 그때 때까지 실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죠. 예.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는데 11.6 사건 그 보안사 요원들을 통해서 사실상 차기 권력을 자기가 이제 차지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을 착수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재규 사건 재판에서 김재규를 내란 사범으로 몰아서 그 내란을 평정을 하고서 나라를 국가인 세운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는 이제 영웅 심리가 바닥에 깔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박정희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네, 박정희의 이제 차기 지도자는 자기다라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내란이 아니라 나름에는 민주 회복을 위한 유신 독재 체제 국민을 위한 그런 명분 있는 거사였고, 물론 이제 살인을 했기 여러 명을 죽였기 때문에 총으로. 그렇죠. 이제 살인죄는 법적으로는 이제 살인이고 자연인에 대한 살해고 내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법리적으로 당연히 모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에 대해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변호인들은, 사선 변호인들 30여 명 거기에 맞춰서
사실대로 열심히 다투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짜놓은 틀에는 프레임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에게는 이런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그런 한편 네. 김재규 가족을 시켜서 사전 변호인들을 물리치도록 네. 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김재규 가족 중에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김한규 씨라고 당시에 네. 김재규 바로 아래 친동생인 김한규 씨를 불러다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을 아주 과중 고문을 네. 하여서 바로 초죽음을 만들어 그러면서 당신이 이 사선 변호인들은 형에 대한 사선 변호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가족들 팔남매를 다 데려다가 전부 아주 족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때 만신창이가 돼서 네. 그 김한규 씨가 네. 보안사에서 나와서 가족회의를 열어요. 네. 그리고 가족회의를 연 가운데 여동생들은 네네. 무슨 소리냐, 큰오빠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변호인은 그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반대를 하고. 네. 그런 이제 그 얘기가 김재규 피고인 귀에 들어가죠. 그때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김재규 피고는 이렇게 하다가는 가족들이 온갖 고초를 당했구나. 나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네. 일단은 사연변을 물리치자.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고초를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는 더 신군부가 어차피 재판장에서 내가 열심히 떠들어서 11.6의 그 동기와 또 명분, 네. 정당성을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알려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좀 안이한 생각으로 네네.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라고 해서 손지만 변호인이 이제 신군부 오더대로 물리쳐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재판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니까 전두환 예. 신군부도 입에 맞는 국선 변호인을 집어넣어줘요. 군 출신들을. 그렇군요. 그 안전을 변호사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네네. 군 법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근데 안전을 변호사 젊고 꼿꼿한 변호사로서 신군부 요구대로 아니라 제대로 네. 열심히 변론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재심을 하기로 지금 이제 김재규 장군의 그 여동생께서 이제 재심을 하겠다고 이제 민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게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로 나오게 된 게 그 재판 과정을 담은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어요.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다는 거는 그렇다면 보안사 측에서 당시에 재판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음을 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불법인데 제3의 기관이 재판부의 허락도 없이 그 재판 과정을 전부 녹음한다. 원래 녹음하면 안 되는 건데 녹음을 해놨던 거죠? 그렇죠. 군법에 그건 네네네. 녹음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물론 녹음을 피고인이나 또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네네네. 필요에 의해서 녹음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수용을 하면 녹음할 수도 맞아요. 있죠. 예. 지금도 네. 그 방청석에 들어가서 재판에 방청한 사람들이 녹음을 함부로 하면은 그 이제 그 재판장에서 걸리면은 퇴정당하거든요. 네네네. 금지가 돼 네.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개판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라도 다퉈야겠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김재규 측, 그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습니다고 요청을 해요. 근데 재판부는 신군부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해요. 네네. 그래서 재판 과정, 전 과정에 대한 분위기는 녹음이 전혀 안 돼 있었는데 예. 그걸 몰래 신군부가 이제 네. 했던 거죠. 네네네. 뭐 몰래라기보다 거의 공무원에 당당하게 자기 집 당연히 앞마당이었으니까 재판장 네네네. 자체가. 재판부가 있고 재판관들이 출입하는 법정 뒷문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안사 요원들이 그 말이 한 되나요, 10명이 진짜? 둘러앉아서 네. 대책회의 수기하고 네. 검찰이 좀 질문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또는 재판부가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군부 입맛에 안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거기가 그 쪽지를 넣어줘요. 주는 쪽지를 그 넣어주는 방을. 거죠. 네네네. 그 방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녹음 테이프가 53개 분량이나 되던데 저희가 그 JTBC 통해서 공개가 돼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JTBC가 이제 그때 당시 보안사 요원이 그 녹음 테이프를 예.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를 녹취 파일을 받은 거죠. JTBC 네네네. 기자가 받아서 이제 그걸 이제 보도 일부 했었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제공을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전모를 받아서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53개 분량이고 굉장히 많은 1, 2심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금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한마디로 합쳐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쏘게 된 정확한 동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들어있고 그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또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리를 막 침해하는 이제 여러 가지 변호인들의 항변들 예, 그리고 재판장 안에서 쪽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재판을 입맛에 맞게 신분부 입맛대로 네. 진행하는 그런 잡음들. 네.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녹음이 들어있고, 뭐 이런. 네. 근데 쪽지 재판이라는 네. 말이 너무 여기서부터 개판의 그렇죠. 어떤 그래요. 느낌이 재판이 너무 아니라 그렇죠. 개판이라는 네. 느낌이 무신나요. 네.